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회차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회차 유통마케팅 시험에는 디지털 마케팅 파트가 최초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3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자, 생상을 또 못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죠. 출제 기준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랑은 조금 더 다른 문제들, 어디서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좀 누적이 많이 되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 경향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6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출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에서 이제 14문제다. 14문제. 14문제 내용을 보면 특히나 이제 프로덕트 관련된 문제, 프로덕트 관련돼서 특히 머천다이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프로모션 문제 또 여러 문제 출제됐어요. 프로모션 관련된 문제 한 3문제 정도 출제됐고, 온라인 프로모션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다. 그 밖에 뭐 점포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다음에 유통조사, 유통 마케팅 조사 평가, 이런 부분들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디지털 마케팅 이런 데서 3문제 이렇게 기타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들이 원래 없었잖아요. 여기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산이 많이 됐다라는 거. 역시나 이번에도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에서 상당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마케팅 스포피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라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플레이스는 이제 1과목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1과목. 자, 여기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번에는 이제 얘는 한 문제 나왔고, 얘가 한 서너 문제 출제됐고, 나머지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플러스 STP 전략. STP 전략 이거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은 원래 2024년도 출제 분석표에서는 빠졌었는데, 또 문제는 또 출제가 됐어요. 예상대로. 자,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이죠. 가격 설정 정책 중에서 관습 가격. 이것도 최근에 또 출제가 됐어요. 관습 가격. 관습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거죠. 라면은 뭐 1,000원. 아이스크림 뭐 500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습 가격이죠. 관습 가격. 요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냐? 1번. 1,000원보다 약간 모자라게 99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이게 뭐죠, 이거? 단수 가격, 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두 번째,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의 우수성이나 높은 지혜를 상징하는 경우 사용되는 가격 전략. 뭐죠, 이거는? 두 번째는 명성 가격이라고 그러죠. 프레스티지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명성 가격 전략이다.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3번.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가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관습 가격이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단일 제품이 아닌 몇 개의 제품을 품질에 따라 1만원, 3만원, 5만원 등과 같이 가격을 설정하는 것. 가격대라고 그러죠. 프라이스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5번째,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특정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자, 요거 한 제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죠. 한 제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지만 이거 사러 왔다가 다른 것까지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매점 전체로 본다면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죠.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로스 리더라고 그러죠. 로스 리더 프라이싱. 손실 유도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46번은 상당히 뭐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이건 정답 3번이다. 47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POP 진열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거. 뭐 이거 POP 진열이라고 보다는 뭐야, 이거. 디스플레이 방법이죠. 디스플레이 방법이다. 포인트 오브 퍼처스,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는데, 진열 방식이에요. 디스플레이. 가장 옳은 건 뭐냐. 딱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박스를 보는 순간 이게 정답이다. 소매업자는 계절이나 특별한 이벤트 나와 있죠. 특별한 이벤트. 자, 보면 발렌타인데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거 뭐죠? 테마죠, 테마. 어떤 테마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테마별 진열이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찍으면 뭐 이거면 안 되는 거죠. 찍을 저기도 없어요. 패키지 진열, 옷걸이 진열, 케이스. 아니죠. 정답 2번이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 이번 시험에도 그 2024년도 1회차 유통관리사, 유통마케팅 과목은 한 70점대는 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됐죠. 그런 문제를 딱 보면 어려운데, 그건 어차피 누구는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나머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매번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 세분화. 이 문제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거 관습 가격 문제도 마찬가지, 다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자, 48번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시장 세분화다. 세분화된 각각의 시장은 규모와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죠 이거?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죠. 충분한 규모의 시장. 그 다음 and 뭐야? 측정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측정 가능성도 있어야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세분화된 각각의 시장은 수익이 발생할 만큼, 이것도 이거네요.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세 번째, 세분화된 시장은 기업이 개발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세분화된 시장은 같은 고객 집단 내에서는 차별적이지만 같은 고객 집단 내, 뭐죠? 시장 세분화한다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묶인 애들 네 가지 기준, 지리적인 기준,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구매 심리적인 기준, 구매 행동적인 기준, 이 네 가지죠. 네 가지 때 나눠봤던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어때요? 각각 동일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차별적이 아니죠. 동질적, 여기 들어가 있는 동질적, 내부적으로는 동질적, 나머지 애들이랑 외부적인 애들이랑 뭐 이질적이다. 같은 고객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지만 서로 다른 고객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정답 4번이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7번, 48번 이런 거 뭐 틀리면 맞을 문제가 없다. 자, 49번. 49번도 많이 나왔던 거죠.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HMS죠. HMS. 자, 1과목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기 호리존털이 나왔었고, 자, 거기는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 버티컬. VMS에 관련된 게 나왔죠. 요거에 반대되는 게 HMS다. 수직적인 마케팅,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수평적이라는 것은 같은 단계예요. 같은 단계.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다면 어때요? 소매상도 여럿이 있잖아요.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도 서로 관련성이 있는 애들끼리 뭉쳤을 때, 아니면 서로 필요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죠. 옳지 않은 거. 자, 보면 동일한 경로 단계 맞잖아요. 둘 이상의 개별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 맞죠? 두 번째,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 노하우, 마케팅 자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니까 얘는 봤더니 얘는 자본력이 좋아. 자본력이 매우 좋고, 얘를 봤더니 얘는 유통망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HMS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얘네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죠. 3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로 갈등의 문제점을 비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 정답은 3번이다. 3번. 3번 아닌 것이죠. 4번에 보면 이런 것도 우리 뭐라고 한다? 공생하는 거잖아요. 공생 마케팅이다. 공생적인 마케팅, 심비오틱 마케팅이다. 5번에 보면 글로벌 시장에 캔커피와 캔 홍차 음료의 판매를 위해서 코카콜라와 네슬레가 제휴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5문제를 했는데 뭐 틀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50번도 마찬가지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광고 나와서 광고. 광고도 나와 있고 판매 촉진 뭐 나와 있습니다. 홍보도 나와 있고 뭐 구조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자, 1번을 보면 광고는 신문, TV, 인터넷과 같은 비인적인 대중 매체를 통해서 무료입니까? 광고가? 아니잖아요. 이거 무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틀렸죠, 바로. 정답 1번이죠. 광고는 유료잖아요. 그래서 광고랑 우리 PR을 많이 비교를 하죠. VS. 비교하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유료고 얘는 무료 또는 저가죠. 유료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장 광고를 한다. 과장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때?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거죠. 신뢰성이 좀 낮은 편이다. 거기에 비해서 얘네들은 신뢰성이 높다. 높은 촉진수단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정답이 1번이죠. 바로 1번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2, 3, 4, 5는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또 2회차, 3회차 시험에 또 나머지 지문들이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번부터 50번까지는 지금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51번. 51번 보면 디지털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 문제 처음 나왔죠. 기업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지칭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직접 수집한 거죠. 직접.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했다. 이거 직접 수집했다는 얘기잖아. 직접 수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1차 자료, 2차 자료 이거랑 딱 맞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랑 딱 맞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자체적으로 수집을 했대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수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직접 수집했으니까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제 1자 물류 이런 공부했죠? 제 2자 물류, 자 제 3자 물류, 제 4자 물류는 공부를 했단 말이죠. 1자 뭐예요? 자 이건 생산과 그 다음에 물류를 직접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생산도 내가 하고 물류도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1자. 당연히 5번을 갖다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린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이거는 직접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상호작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집했다라고 돼 있죠. 요걸 통해서 요거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자 물류, 2자 물류. 1자 물류는 뭡니까? 생산은 내가, 물류도 내가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2자, 3자, 4자는 뭐예요? 위탁이잖아요. 위탁, 얘네들. 위탁 물류라고 그러죠. 위탁 물류. 위탁해서 하는, 아웃소싱해서 남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내가 생산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도 내가 직접 하는 거. 1자 물류라고 그러죠. 이것도 제 1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다. 51번도 통밥으로 다 찍을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황스러울수록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문장을 잘 읽어보면 문장에 또 답이 있을 수도 있다. 보면 어때요? 문제 자체가 길게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힌트를 찾으라는 거. 자,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사 데이터를 지칭하는 용어 뭐냐? 제 1자 데이터다.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2번. 52번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시장 침투 전략. 시장 침투는 뭡니까, 이거 시장 침투? 자, 신제품 가지고. 신제품이 아니죠. 기존이죠, 기존. 기존이죠, 이거. 시장 침투는 기존이다. 자, 여기 기존 시장, 여기 신시장, 기존 제품, 신제품, 그렇죠? 아니면 여기 제품 말고 다른 거 업태로 바꿀 수 있겠죠. 기존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침투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1번에 보면 표적 시장의 고객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소매 믹스를 가진 새로운 소매 업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긴 제품을 할 수도 있고 업태로 할 수도 있어요. 시장 침투는 기존이에요, 기존. 기존 시장에 기존 업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 1번이죠.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된다, 여기는. 정답 보자마자 1번인 것이죠.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도 딱 1번을 보면서 정답을 바로 찍으셔야 돼요. 시장 침투. 이거 기존인데 정답 1번이구만. 53번. 53번도 그냥 주는 문제. 자, 53번까지 8문제 푸는 동안 틀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 보는 본인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충분히 쉬운 문제였다. 제품 구색의 변화라는 단어가 딱 주어졌잖아요. 제품 구색이 넓었다가 좁았다. 뭡니까? 아코디언 이론이죠. 3번.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 정답 3번이죠? 저는 건 0.1초 만에 딱 찍어야 될 문제. 54번. 54번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접근이 가능한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책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부했던 내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딱 접근하는 것이죠. 이 포인트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머천다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머천다이징. 상품화 계획이라고 해요, 상품화 계획. 유통기관 입장에서는 상품화 계획이에요.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은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매입을 해가지고 상품 가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매입 계획이에요. 남들이 제조업자들이 만든 거 가지고 내가 매입하는 계획이죠.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겠죠. 자,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제품을 공급해줄 애들한테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야 돼요. 2023년도 3회차 시험에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매입 조건도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영업수행 방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판매 가격은 이건 나중에요. 매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판매 시점이죠. 이거는 매입 이후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시점이 좀 다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얘네들은 매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는 매입 단계 이후잖아. 이후. 정답 5번이다. 55번. 자, 55번도 주는 문제다. 주는 문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한 용어 뭐냐?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그렇죠? 경쟁자가 있다란 얘기잖아요. 우리 STP 분석이죠. STP 전략 있죠? 이 중에서 P는 뭐예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어떤 시장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들어갔더니 경쟁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쟁자와 그다음에 나와의 장점을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죠? 소비자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위치하는 거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자, 차지하고 있는 여기만 해가지고 포지셔닝 정답 바로 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지하고 있는 자사 제품의 기존 위치를 변화시킨다면서요. 이거 뭐야? 리. 다시. RE는 접도와 R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RE는 리턴의 뜻도 있고요. 리턴.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죠. 어게인.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기존 위치를 다시 변화시키는 것, 이거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이건 포지셔닝이다 딱 찍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리포지셔닝. 자, 56번은 온라인 프로모션 유형인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 프로모션. 자, 디스플레이 광고도 한대요. 검색 관련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SEM. 그 다음에 SEO 해가지고 이거 자 검색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죠. 검색 관련 광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 광고, 컨텐츠 스폰십, 그 다음에 직접 반응 광고 쭉 있는데 자 온라인 프로모션 유형 가장 옳지 않은 거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으로 촉진하는 거 아닌 거 뭐냐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래요. 3번. 자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자 트레이드 인이란 게 있어요. 중고제품 보상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념이다. 트레이드인은 중고제품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념이다. 행사 모델 제품을 구매한 경우 기존 제품 반납 시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신규 모델 나오면 기존에 쓰던 거 반납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바로 트레이드인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처음 나온 문제예요. 이러면 찍어야 되죠. 이거 찍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렵죠. 이런 건 처음 나온 문제니까 다음번에 나온다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번 소매업체 대상 판촉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리베이트. 그다음에 여기 문제는 뭐죠?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 프로모션 판촉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둘이다. 하나는 소비자를 대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처럼 소매업체 중간상인이죠. 소매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소매상인 또는 뭐 중간상인 도매상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제에서는 요거를 묻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리베이트, 가격 할인, 할증 판촉, 그 다음에 진열 장비 지원, 판촉물 지원 쭉 나와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5번에 보면 자 판촉물 지원하는 거예요. 잘 판매를 하라고 소매상이 잘 판매하라고 판촉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봤더니 신제품 출시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소비자 홍보를 통한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점포 내에 지식행사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 소비자 대상으로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비가격형. 비가격형 보면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샘플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컨테스트, 시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쪽에 시연이라든가 뭐 컨테스트, 시연 같은 게 여기 해당하겠죠. 그래서 시식행사, 샘플 대비, 시식행사 샘플링하는 거 다 뭡니까 이거?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가격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정답 5번입니다. 5번. 그런 문제였고, 그러니까 56번, 57번은 조금, 56번은 처음 나온 문제였고 57번은 조금 많이 읽어보시면 5번이 또 정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샘플링, 그 다음에 시식행사 이런 것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뭐는 아니었습니까?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자, 58번. 마케팅 퍼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처음 나온 문제죠. 용어의 정의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퍼널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퍼널이 뭔지. 이 뭔지 알아야 맞추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 이 퍼널이 원래 깔때기라는 거예요. 깔때기. 이번에 보면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 모델은 고객이 웹이나 웹서비스에 접속한 후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일련의 경로를 단계별로 나누어 시각한 모델이다. 이게 용어의 정의다. 제가 볼 때 이거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신다. 두 번째,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이라는 용어는 상품을 인지하고 구매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좁아지는 깔때기 같은 모양에서, 깔때기가 바로 퍼널이에요. 퍼널. 3번,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 모델은 소비자의 정보 처리 인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정답은 4번인데,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은 기존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이 설계한 방향대로 구매 여정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다. 이게 아니에요. 신규 고객이에요. 신규 고객.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유입돼가지고 구매, 재구매까지 단계별로 쭉 간단 말이죠. 신규 고객이 처음에 이만큼 들어왔어. 그러다가 재구매하는 애들, 재이용하는 애들 점점 줄어들겠죠. 뭐 이렇게 깔때기 모양 생긴 거. 이걸 퍼널이라고 합니다. 기존 소비자가 아니에요. 신규 소비자가 점점 변해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상의 마케팅 퍼널 모델은 고객이 웹이나 웹서비스 접속한 이후에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1년의 경로다라는 거. 상품을 인지하고 구매하기까지 과정에서 단계별로 좁아지는 깔때기 모형이다라는 거.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재설계하는 게 아니다.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변해가는 과정. 그 중에서도 얼만큼 살아남는지, 여기 유입된 마케팅상에, 온라인상에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도, 소비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실제로 물건을 사느냐, 이걸 알아보는 게 바로 마케팅 퍼널이다. 정답 4번인데요.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번. 고객 관리를 위한 고객 분석 내용,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고객 관리를 위한 고객 분석.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 분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규 고객이 들어와서, 자, 기존 고객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분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아닌 건 뭐냐 이거죠. 고객 세분화 분석을 통해서 구매자, 사용자, 잠재 고객을 파악한다. 중요하죠? 우리 실제 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 고객의 구매 동기를 분석하여 제품의 특성,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니즈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구매 동기의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잠재적 욕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미충족된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그쵸? 고객 관계 관리를 잘 하려면 미충족된 욕구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에 보면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접객 방식의 개선, 이거랑은 관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5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적인 측면이고요. 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죠. 60번입니다. 마케팅 조사, 절차 중에서 조사 설계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뭐 잘 나왔던 문제죠.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마케팅 조사 문제를 정의하죠. 문제 정의. 문제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탐색 조사도 있고요. 그렇죠? 탐색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정의되면 그 이후에는 뭐래요? 기술 조사라든가 인과 조사라겠죠. 인과 조사. 문제 정의한 다음엔 조사 설계를 해요.
조사 설계를 진행한다. 이때 조사의 성격도 규명을 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도 결정, 가장 중요하죠. 1차, 2차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데이터 수집 도구도 결정을 하고요. 표본도 설정하는 것이죠. 표본 설정한 이후에 표본도 추출을 하게 된다. 맨 마지막에 조사 설계하고 조사를 실시하죠. 조사 실시한다면 조사를 실시한다면 수집한다는 거예요. 수집.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죠. 수집한 이후에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다라는 거. 정답은 뭐예요? 데이터 검증은 맨 마지막 단계다. 61번. 레이아웃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쉬웠다. 이거는 아주 이지한 문제였죠. 이지한 문제. 레이아웃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객들의 주통로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뭐예요? 경주로용이죠. 경주로용. 니은번 일정 규칙 없이 상품이나 점포를 배치함으로써 고객들이 자유롭게 프리플로우죠. 프리플로우. 자유형. 정답 1번. 전부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62번. 다음 촉진 예상 결정 방법 중 상향식 접근 방법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상향식 뭐야? 밑에서 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케팅 촉진 예상 방식 있잖아요. 예상 결정 방식. 이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죠. 가장 합리적이다. 뭐예요, 이거? 목표 과업 기준법이죠. 정답 5번이에요, 이거. 가장 합리적이란 건 밑으로부터 위로 올린다라는 게 바로 이 상향식이에요. 반대는 하향식은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 결정하면 밑으로 확 내려버리는 거. 정답은 5번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가장 합리적인 촉진 예산 결정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답 5번 정도. 자, 63번인데요. 63번. 상품 로스의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상품 로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상품 운영상의 문제. 자, 일본에서 뭔가 용어의 정의를 딱 해주고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요. 로스가 발생한 원인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장비 시설 문제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품질 관리를 위한 유통 과정에서 폐기로 인한 일반적인 상품보다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부패성이 매우 심각하니까. 세 번째, 로스 다빈도 상품에 대한 로스, 손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손실, 감모, 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빈도 상품에 대한 방지 대책 미흡은 로스 관리상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거 좋죠? 좋습니다. 아까 로스 운영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장비 시설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스 상품,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상품에 대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에 해당한다. 네 번째, 매입, 그 다음에 반품에 대한 오류는 운영상의 문제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정답 5번인데, 5번이에요. 고객 및 그 다음에 직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도난사고는 장비시설 문제입니까? 장비시설이랑 고객들이랑 직원들이 훔쳐가는 게 뭔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건 뭐랑 좀 관련성이 높을까요? 이거 관리상의 문제겠죠. 관리상의 문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누군가 훔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5번이죠.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다. 64번. 64번도 포인트만 잡으면 쉬운 문제죠. 자, 문제는 뭡니까? 소비점의 정량적인 거야. 정량적인 성과 분석이다. 우리 정량적인 반대는 뭐죠? 이건 VS는 정성적인 거죠. 정성적이란 거, 이게 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조금 나타내기 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1번에 보면 전년, 전월회가 쭉 나와서, 신장률이란 뭐 성장하는 율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성장 비율을 갖다 얘기한다. 비율이니까 이거는 정량이겠죠. 두 번째, 매장의 단위 면적당 매출액 수익. 뭐죠, 이거? 이것도 정량이겠죠, 이거. 세 번째, 상품에 투자된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고 과다로 인한 자금 손실을 방지하는 재고 회전율. 재고 회전율도 뭐예요, 이것도? 이것도 정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정량인지 정성인지만 구분하면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번 보세요. 입점 고객 대비 구매 고객 수. 그다음에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 객단가 관리.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다 정량이죠, 이거 정량. 이것도 정량, 이것도 정량.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다, 4번. 64번도 포인트를 잡아내면 쉬운 문제였다. 책에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5번.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인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2023년도 3회차 시험에 나왔어요, 3회차.
그리고 연달아서 2024년도 1회차 시험에 또 나왔죠. 자,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쭉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양질의 컨텐츠가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선두주자는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반드시 성공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선두주자가 유리한 건 확실하죠. 유리하지만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문맥상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3번, 초기에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빨리 일어나야겠죠. 한번 퍼지면 쫙쫙쫙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네트워크 효과죠, 이게. 온라인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메칼프의 법칙이죠, 이런 게. 나머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2번이다, 2번. 자, 66번입니다. 66번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서비스 특징 4가지, 무비소위. 서비스 특징 4가지, 무비소위.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4가지죠. 그 중에 소멸성. 소멸성은 소멸해버리는 거잖아요. 비저장성이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묻고 있다. 이질성은 뭐예요? 이질성은 비표준성이죠. 비표준성이다. 이건 뭐 비분리성 뭐야?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동시성을 얘기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무형성 뭐죠? 형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무형성의 성질 때문에 서비스는 품질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서브퀄 모형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성. 문제는 뭐예요? 소멸성이죠. 소멸성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마케팅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소멸성. 다른 말로 비저장성.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안 쓰면,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는 얘기죠.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수기 할인 이용한다라는 거죠. 가격을 싸게 하더라도 꽉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이 여러 번 나왔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조조 할인 등 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영화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오전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싸게 해서라도 꽉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소멸해 버리니까. 그 시간대 안 채우면 소멸해 버리니까. 매출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저장성이다. 4번에 보면 고객 후기, 그 다음에 추천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화. 뭐니 이거? 비표준성이잖아. 이질성이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67번. 아니, 67번은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나왔어요. 자, 이 67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 2024년도 출제 범위에서는 약간 탈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관여, 저관여에 따라서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관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 간 차이가 큰 경우, 제품 간 차이가 큰 경우, 제품 또는 브랜드죠, 브랜드. 차이가 작은 경우. 그래서 제품 간 차이가 큰 경우, 고관여 수준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간, 제품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한다는 거죠. 복잡한 구매 행동. 구매 행동을 한다라는 거. 고관여 제품인데, 자, 제품 간 차이,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은 경우에요. 이때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조화 감소 행위. 부조화 감소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저관여도 제품인데 제품 간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추가하겠죠. 저관여도 제품인데 브랜드 간 아니면 제품 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쓰던 거 한다라는 거죠. 타성적인 거, 다른 말로 하면 습관적인 구매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구매를 한다라는 거. 자, 문제에서 보면 고관여 상황입니다. 고관여 이거죠. 제품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제품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죠, 이거. 정답은 4번이다.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68번. 이게 처음 나오는 문제죠?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는 매장의 혼잡성 관리 전략, 옳은 것은 뭐냐? A 백화점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패션쇼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설치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시설의 재배치, 최대 용량 조절, 고객 수 통제, 직원 수 조절, 고객의 인식 관리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 인식 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기하는 인원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대기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에스컬레이터 앞에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 오랫동안 기다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앞에서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 지겨웠던 시간이 인식이 조금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좋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고객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 대기하는 시간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정답은 5번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답률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시설의 재배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최대 용량 조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직원 수조 이건 아니죠. 고객 통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답 5번 같은데 글쎄 이거 여러분들 얼만큼 정답으로 체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9번. 69번은 이번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CRM이 한 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CRM. 자, 요 앞전까지 유통 마케팅 CRM이 한 3문제씩 출제됐는데 이번에 단 한 문제 나왔어요. 단 한 문제. CRM 채널 관리 이슈, 그 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에 보면 기존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 이 만자가 많이 나왔다. 이거 아니죠, 이거. 기존 고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CRM은 뭐예요? 자, 이거는 기존 고객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긴 하지만 기존 고객이 있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창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장기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죠. 얘네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틀렸죠.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쫙 봐주시기 바라고. 자, 70번은 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23년도 3회차 지문으로 나왔었죠, 얘가. 지문으로. 정답은 아니었지만 지문으로 얘가 딱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 새로 집어넣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경쟁 점포와는 차별적으로 자사 점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품종에 중점을 두거나 가격에 대응하는 상품이나 품질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머천다이징. 이게 뭐냐? 세그먼트 머천다이징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2023년도 3회차. 2023년도 3회차에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누가?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향후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우리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25문제 풀어봤는데 새로 나온 문제가 한 5문제 있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득점이 가능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문제가 좀 어려울지라도 꼼꼼히 문장을 잘 읽어보면 힌트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